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 시간에 지질 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표를 통해서 복잡하지만 이 표를 통해서 쭉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거를 꼭 노트하시고 또는 캡처하셔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가자. 자, 생물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시대를 우리는 서kam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다음 생물이 잘 나타날 때를 현생누대, 크게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 그 밑에 대는, 생물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서 대를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초시생대, 고시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고원생대, 중원생대, 신원생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나누는 정도의 기준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 개로 나눌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기로 하면 고생대 기, 중생대, 신생대 기 다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랬죠. 고생대는 뭐다? 그냥 오실 때 대석이 좀 패고 오세요. 중생 때 칠하이 야석이 쥐라기 배가 트지백,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4기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화석도 기억하자. 시생대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어? 그렇습니다. 바로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최초해줬던 우리 지구상의 가장 고마운 그런 생물인데 얘가 화석화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물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 바로 여러 가지 조류의 형태가 나타났고, 그 다음 굉장히 그 원형의 생물들, 원시적인 생물들의 그런 시대였었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폭발적으로 현생무대가 오면서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고생대 때 가장 유명한 삼엽충 화석, 전반적으로 다 살았습니다만 캄브리아기 때 그래도 이 녀석이 많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캄브리아기 때 이렇게 좀 선생님 써놨죠. 완종류도 마찬가지고, 오실 때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기 요때 가장 중요한 표준화석 필성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죠. 그럼 바로 요 이전에 성층골에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얘기야. 리니아, 우리말로 송임난류, 송연남류, 그 다음 바다정갈이, 리니아는 최초의 육상식물이고, 바다정갈, 유리테러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최초의 육상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봉기 때는 어류의 시대고, 갑주어가 유명하고, 석탄기 때는 양치식물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었죠. 페른기 때 방추충, 다른 말로 하면 푸졸리나라고 했던 그런 화석들이 유명했다. 중생대 때 전반적으로는 암모나이트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죠. 백악기로 갈수록 당연히 복잡해졌고, 그 다음 공룡이 있었죠. 그죠? 공룡은 전반적으로 다 살았죠. 자, 시조새, 새와 그 다음 공룡의 이 중간 성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주라기 때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 신생대 때 제4기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던 그 코끼리 닮은 매머드, 그죠? 팔레오기와 네오기 요 사이에 화폐석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들을 잠깐 선생님하고 시생대, 누대, 원생누대 봤었죠? 이건 본 거고, 고생대 때 한번 삼엽충 한번 볼까? 이렇게 생겼지, 삼엽충? 이렇게 생겼죠? 이쁘게 생겼어. 이름이 왜 삼엽충이냐면, 여기가 마치 세 개의 이 엽이 이게 나뭇잎 엽이거든. 이것들이 뭉쳐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 영어로 트릴로비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고생대 때의 대표적인 고생대 전체를 지시하는 표준화석이기도 하는데, 이 복잡도에 따라서 캄브리아기냐 아니면 더 후기냐 이런 걸 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완종류 조개처럼 생겼지, 그지? 이 조개처럼 생긴 완종류가, 여러분들 조개랑 뭐가 달라요 할 수 있는데, 이 조개는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그 개폐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조개의 껍질 있죠? 이게 대칭적이거든요. 근데 완종류는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이 닫혀 있어. 완종류는 고생대 때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웃긴 건 얘는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살아. 근데 고생대 때 되게 많이 멸절하긴 하는데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 다음 오실 때 왔던 바로 뭐였어? 필성류 기억나죠? 필성류 보니까 무슨 UFO처럼 생겼지는, 그지? 근데 얘는 되게 쪼만해요. 유공충이에요.
되게 클 것 같지? 생긴 게. 근데 실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여기 삐쭉삐쭉한 것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이거를 저어가면서 물에 이렇게 이동했을 거고요. 이게 막 저어가면서 물에 이동했을 거고 여기 있는 이게 아마 얘를 물에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크기는 되게 조만하죠. 지금 사람 손가락에 비하면 유공충의 일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게 최초에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솔임난류 아까 그랬죠. 솔이 뭐야? 소나무 그지? 엽이 뭐야? 잎이죠, 그죠? 라는 그런 종류의 총칭을 솔임난류라고 하지. 요게 뭐 학명으로는 니니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게 최초의 육상 식물이었다. 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였다 그랬어?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나왔어. 그 전에 보다 오존층이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었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류의 시대 이 갑주어 여기 마치 철갑을 두른 듯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바다에 살던 그 갑주어가 이제 육지가 아니라 그 육상에 있는 하천으로 가면서 염분 이게 농도 차이가 나잖아. 이 농도 차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갑을 썼다라는 그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갑주어 여러분들 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자, 그다음 페름기 때 실루리아기하고 페름기 때 굉장히 유명했던 표준어도 바로 이게 뭐야? 푸줄리나 방추충이라고 하는 것거든요. 단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조그만해요. 얘도보다 물 위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유공충의 일종이다. 여러분들 유공충이 뭔지 한번 구글에 쳐 보세요. 마치 그 플랑크톤 같은 그런 일종들, 물 위에 떠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뭐 통칭하거든요. 아주 작은 생물들. 자, 이게 고생대 때의 그 생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생대 때 이게 암모나이트죠. 여러분들 암모나이트 보면 뭐 같이 생겼어? 여러분들 어떤 애는 막 소라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암모나이트는 소라가 아니고 얘들아 실제는 오징어에 가깝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여기에 얘들아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오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리로 축축축 하면 얘가 이렇게 일로 가거든. 그러니까 현생에는 암모나이트는 없지만 비슷한 게 하나 살아요. 뭐가 사냐면 앵무조개라는 게 살거든요. 앵무조개. 이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봐. 앵무조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한번 지금 보여줄까? 앵무조개 한번 보여줄까요? 앵무조개. 그래, 이거는 뭐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좋은 시대예요, 그죠? 앵무조개, 암모나이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뭐 나올 거예요 아마. 암모나이트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않다고 나오네. 어허. 아하, 이게 왜 이러죠? 핫스팟이 꺼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핫스팟이 꺼져 있었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앵무족의 암모나이트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자.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어. 오래 기다렸어요. 빨리빨리 넘겨도 되는데, 이런 건. 자,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양,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왼쪽이 암모나이트를 자른 거야. 이게 오른쪽이 앵무조개예요. 자, 앵무조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좀 징그럽죠. 근데 여기에 오징어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고, 얘가 이렇게 발을 착 하면 얘가 날아가는 거야. 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촉수로 막 이렇게 밀어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데 어떻게 잠기고 어떻게 물에 뜨느냐? 그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보이죠? 요즘 여기에 선생님 펜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볼까? 이 부분이 보이지?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죠? 이렇게. 자,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물이 채워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방 하나하나마다 물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 무거워지겠죠? 그럼 가라앉게 되는 거야. 여기 촉수에서 앞으로 밀면 어떻게 해? 앞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에 물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 무거워지는 거고. 다시 빼면 가벼워지는 거야. 암모나이트도 어때요? 지금 구조가 똑같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형생 엠무조개하고 암모나이트는 아마 비슷할 것이다. 이 겹벽을 통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고 촉수로 밀어내서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처음 이제 이게 노틸러이드라고 하는 그런 학명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얘들아 잠수함을 처음 만들었지, 그지? 이 잠수함의 이름이 노틸러스야. 잠수함 어떻죠? 잠수함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잠수함에 겹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겹벽 안으로 물이 막 채워져. 그럼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이 생물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요게 이제 암모나이트인데 이게 중생들 대표적이다.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그런 공룡, 시조새. 자, 시조새 보면 이렇게 볼게. 자, 얘가 왜 그러냐? 이빨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류가 이빨이 끼가 어렵지, 그지? 근데 또 깃털이 있어. 이렇게 새와 같은 깃털이 있어. 하지만 뼈의 모양은 또 공룡이야. 물론 지금 조류 자체의 뼈의 그런 모양들은 공룡의 모양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조새를 이 중간의 형질로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신생대 매머드 뭐 다 아시죠? 매머드 화석. 여러분들 화폐석은 팔레오기 네오기 때 유명했던 그런 화석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뭐다? 되게 커 보이지?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쪼만해. 이렇게 아까 봤던 유공충의 일종이야. 얘도 유공충의 일종입니다. 유공충 하면은 딱딱 세 개 기억하면 되겠지? 가장 오래됐었던 게 뭐였어요? 필성류, 그죠? 이건 언제였었지? 오르드백시 실러리학이 있었을 때. 또 하나 뭐였죠? 방추충, 고생대말 페른기 때 있었던 거죠. 학명은 뭐였어요? 푸졸리나, 그죠? 신생대 때 뭐가 있어? 화폐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모두 바다에서 떠다니던 유공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의 진화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았던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 계속 잘 살았어? 가다가 갑자기 멸절하게 되죠. 자, 멸절하게 되니까 이 멸절한 시기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멸절한 시기를 어떻게 한 거야? 나눠주게 된 거지, 그지? 그럼 가장 많이 멸절한 시기가 어딜까? 한번 우리 볼까? 자, 보세요. 어디가 가장 많이 멸절할까? 자, 이 표를 한번 잘 봐요.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과의 수는 어떤 생물들의 분류의 수가 되겠지. 자, 삼엽충이 갑자기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완종류도 폭발적이었다가 지금도 있긴 있다고 그랬지, 선생님 아까. 되게 많이 사라지죠. 그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지점이 바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바로 어디야?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 멸종 비율 보세요. 피크를 이루는 게 바로 여기죠. 얘들아, 여기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시기입니다. 그게 언제야? 고생대 말, 바로 무슨 시기? 고생대 말에 있는 무슨 기? 페른기 때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흔히 공룡이 대멸종했다고 할 때 이 중생대, 신생대가 이 사이가 제일 큰 멸종일 것 같은데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거의 2배 가까이죠. 이때가 생물의 대멸종이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이 시기에는 당연히 멸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게 언제다? 이때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일단원하고 갑자기 연결됩니다. 바로 초대륙 판게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초대륙 판게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자, 초대륙 판기와 뜻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갑시다. 여러분들 판기하라는 게 뭐였어요? 땅이 한 군데 다 뭉치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땅이 이렇게 돼 있었어. 하나로 뭉쳐 있었어. 자, 근데 이 땅이 이렇게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게 뭉쳐 있을 때, 그 다음 요게 떨어져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멸종이 일어날까?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잘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보세요. 자, 이렇게 땅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긴 땅, 여기는 바다 끝이죠. 그럼 여기는 뭔가 해류가 가더라도 이렇게 단순하게 갈 거지, 그지? 기후도 어떨까? 단순하겠지. 해류도 단순하고 기후도 단순하고 그러면 모든 사는 생물들도 어떻겠어? 여기에 적응해 가니까 생물들도 어때? 다 어떻게 돼? 이런 상황은 다 단순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 막 해류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다음 위도가 서로 경도도 다 다르고 물론 여기도 다르지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다음 여기가 다 뭐예요? 이쪽이 다 뭐지? 그렇지. 이쪽이 다 뭐야? 원래 없었던 곳이 바다하고 인접하게 되지. 다시 얘기하면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뭐지?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게 뭐야? 자, 대륙붕이 넓어져. 그 얘기는 뭐야?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지가 넓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쪽은 생명이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다양한 조건. 따라서 거꾸로 가게 된다. 즉 판기하로 가게 될 때는 다양했던 생물들이 여긴 단순하게 바뀌는 거죠. 다양했던 생물들이 단순하게 바뀌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과해수가 생물 과해 멸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따라서 판기하는 대단히 많은 생물들의 멸절을 야기한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질 시대에 선생님이 생물 알아봤지, 그지? 생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이런 걸 이제 또 같이 또 알아봐야 될 건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표를 다 완전히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해봐. 얘들아 중생대 때는 써. 중생대 때는 가장 뭐였던 시기야? 가장 따뜻했던 시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요. 그리고 이때는 무엇이 없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어? 이때는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기억을 해도 가장 따뜻했죠. 온도가 어때? 굉장히 높았죠. 그죠? 자, 성카브레아 시대 때 이렇게 좀 빙하기가 있고 고생대 때도 이렇게 좀 추웠죠. 말기에 좀 이렇게 또 빙하기가 있었고 자, 근데 가장 따뜻했던 시기가 언제다? 요때다. 가장 따뜻했다. 요때. 중생대 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신생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계속 쭉 낮아지다가 가장 추울 때가 언제겠어, 지금? 신생대 제4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평평한 것 같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3번의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4번의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잠깐만요. 여기 펜이잖아. 잘 안 나오는데. 다시. 아,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뭐 잘못 썼네. 어이구. 다시요. 후.
이게 바뀌었어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를 갖게 되는 가장 한랭했던 시기. 여기가 가장 추웠던 시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신생대시 4기에 지질 환경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바로 이때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던 시대였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시대였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이 드디어 누구야? 꽝 하고, 그렇죠. 유라시아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죠? 유라시아가 부딪히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 산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 이 중턱에 얘들아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생긴 거라고 생각해? 중생대 생겼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왜냐면 두 땅이 부딪히기 전에 여기 바다잖아, 그지? 이 바다에 있었던 암모나이트는 이미 화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꽝 부딪혔던 시기는 신생대야. 이 화석은 이미 죽어서 화석이 돼 있던 거고, 얘가 부딪히면서 이 땅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같이. 아시겠죠? 이거 되게 선생님이 지금 아주 짤막하게만 얘기를 해줬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시기는 신생대야. 신생대 때고, 그 다음 거기서 발견된 암모나이트 화석은 중생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중생대에 이미 죽어서 생긴 그 화석을 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밀고 올라간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되는 암모나이트 화석, 그걸 보고 나서 히말라야 산맥이 중생대 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요? 생각보다 기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솔직히 이거보다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테고, 요 정도만 해도 얘들아,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들을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대단원, 1단원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아직 문제를 적용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EBS에 가보면 EBS 수능 특강이라는 이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PDF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BS.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지금 여기도 EBS 온라인 클래스지만 EBS 수능 특강 지구과학 1A는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아마 온라인 계약을 하면 이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등교 계약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운받은 이 문제로 그 단원의 문제에 있는 1단원의 문제 모두를 한번 쭉 훑어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과제도 꼭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 몇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2단원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